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7일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일본, 캐나다 개신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인들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평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자, 지난 화요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논의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 미국 교회협의회에서 항상 이제는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도 정권이 바뀌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 특별히 이제는 대북 관계를 어떻게 변화할지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특별히 이제는 일본 지역에서도 오고 또 지금 이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을 제일 열심히 지원하는 데가 이제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연합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캐나다 연합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미일 캐나다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해서 앞으로의 한반도에 관련된 그런 이제 평화 전략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본과 캐나다 개신교인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는데요. 이날 그 많은 분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여러 패권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그런 대결이 있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특별히 한반도에서는 미중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학순 박사님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평화 부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퀸시 연구소에서 제시카 리 선생님이 오셔서 연구원이 오셔서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평화헌법 구조를 위한 시민연합 다카타켄 선생님이 미중의 대결을 해서 어떻게 일본 시민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대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요소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각 나라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됐고 또 미국도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이 한국과 미국의 이 대북 기조가 이전의 그 대화나 존중보다는 제재나 압박을 통한 그런 강경 기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이제 공통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바이든 정권이 오면서 이제 한미일 공조가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대치와 처벌 관련된 대북 관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과 대북 관계에 대한 긴장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 기조가 지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한반도 주변국가 협력을 어떻게 나갈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북미 갈등과 더불어서 이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 길목에 있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이 평화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특별히 한미리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교회가 이런 지금의 이제 대북 강경 기조를 벗어나는 평화의 손길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평화를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화 분위기로 잘 가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북미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결렬되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악화되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대북 관계나 대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 미국 개신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했나요? 네,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제시카 리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북 관계 내에서. 특별히 이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이 비핵화랑 함께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강해지는데 그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 노선으로 가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세계 교회와 함께 어떻게 지금의 이제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없애야 될지 서로 이제 회의도 하고 맞대면서 신앙적으로도 풀지만 평화 운동으로 특별히 풀뿌리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입안자들이나 입법자들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종교는 무기나 폭력보다는 대화나 존중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 종교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새도 보시면 계속 언사가 높아지고 그 발언에 있어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의 수위의 높아짐에 따라 이제 지금의 이제 특별히 개신교나 종교인들이 거기에 이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원론적인 그 평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찾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이 그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잘 퍼뜨리고 특별히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외교나 특별히 대화가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리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인들의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그 성명을 받는 운동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 종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억 명, 전 세계 1억 명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여러 세계 교회 협의회들과 함께 이런 컨설테이션, 특별히 이제 설명회를 많이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 가서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제 종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선언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 이슈가 메인 이슈는 아니라서요. 첫 번째 이슈가 아니라서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 이번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를 더불어서 좀 세계에서도 좀 한반도 종전 평화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알리려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 개신교 협의체죠, 그 WCC. 네네. 그 여기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가 1순위 논의 과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1순위는 뭡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어서 네, 지금도 이제는 돈바스 지역이나 여러 접경 지역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뭐 200명 이상 우크라이나 군인들, 네, 이제 러시아 군인들 죽어가고 있어서요. 지금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때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전들을 어떻게 세계 개신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 어떻게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 그게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한반도 평화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가 더 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은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시민단체 함께 매주 월요일 12시에 이제 대면 서명을 이제 다시 시작했거든요. 대면 서명을 시작하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은 많이 없고요. 그 서명에 동참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 계속해서 이제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분단에 대한 특별히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 30대에서 왜 굳이 이렇게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이슈를 꺼내서 이거를 토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많이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통일 준비 세대라고 하는데요. 통일 준비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는 한반도가 평화의 국면에 있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중요한 지점을 이제는 신앙적으로 설명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쉽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분들에게 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렇게 전해주신다면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가는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개신교뿐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고 또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우리 종교가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종교인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반도 평화 이슈가 특별히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정학적 문제로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의 주변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평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한국은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평화 또 실질적인 평화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서 한반도 평화 특별히 이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날이 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지혜와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시고 이를 우리 이웃 종교인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